안녕하세요.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모든 일이 쉬워지기 전에는 다 어렵습니다. 라는 오늘의 오프닝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당연한 진리인데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직도 그 friend라는 단어의 철자를 처음 외울 때 그 절망감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F-R-I-E-N-D라니 그 I-E-N-D가 너무나 안 외워져가지고 제가 정말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쉬운 단어를 내가 왜 못 외웠을까 싶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 절망감도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보기에는 저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쑥달되고 나시면 분명히 웃으면서 그때를 추억할 때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독해 파트를 함께 할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요. 독해 파트는 우리 영어에 있어서 좀 자신이 있다, 기초가 웬만큼 되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문제 미리 풀어보고 오시고요. 저는 영어에 영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자료실이나 여러분 교재 하단에 있는 단어만큼은 꼭 먼저 암기하고 오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 오셨거나 단어를 모두 외워 오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유형 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함께 할 유형은 바로 목적 추론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필자가 이 글을 왜 썼을까? 이 글을 쓴 목적, 의도가 뭘까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보통 문제의 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자, 물론 대놓고 내 목적부터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둘러둘러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나 돈 좀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맨 끝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글의 마지막 부분에 특히나 주목해서 읽어야 된다. 글의 첫 부분만 읽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목적이 분명한 글이어야 합니다. 문학작품처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글은 출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글의 종류는 편지글이라든지 안내문, 광고문, 추천서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진짜 쓰이는 글, 실용문이 많이 출제된다라는 것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힘들어서 글을 썼는데 읽는 사람이 이거 왜 썼는지 모르겠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필자의 의견을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중요해, important,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be necessary, need to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must나 should나 have to를 사용한다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의미로 I think, I believe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혹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바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I hope, I wish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내가 상대편한테 뭔가 요청하기 위해 쓰는 글이라면 I'd like you to 당신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표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면 우리 별표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사실 이 example에 나온 지문이 정답 찾기가 어려웠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문장들이 절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자, 같이 좀 살펴볼게요. 일단 단어부터 볼까요? 여러분 be over 이렇게 같이 쓰이면 이제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끝나다. 자, 또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thanks to요. thanks to라고 하면 누구누구 덕분에 이런 뜻이죠. 덕분에. 또 있어요. 모르는 단어? 이제 여기는 없군요. 그럼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우리 이제 해석 들어감에 있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하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전치사 이제 이미 많이 배웠죠. 듣기 하면서 in, at, by, for, 뭐 기타 등등 이런 아이들이 전치사였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괄호로 이렇게 묶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적어. 목적어란 말이 어려워요. 해석했을 때 을로 해석되는 게 목적어예요. 자,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꺽쇠로 묶을 거예요. 자,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출발합니다. Another year of Little League라고 해서 여러분 이 Little League가 어린이 야구 리그를 이야기하는데 뭐 몰랐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Little League라고 할게요. Little League에서의 또 다른 한 해가요. is over, 끝이 났어요. 그리고 thanks to you, 당신 덕분에요. 당신 덕분에 our son Randy, 우리 아들 랜디가 will have happy memories, 행복한 기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치사 명사 나오면 괄호로 묶자면서요. 이렇게. 자, 근데 무슨 행복한 기억이에요? of his year니까 1년간의 행복한 기억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근데 1년을 어디서 보냈는데요? On the Tigers. 이거 팀 이름이죠. Tigers 팀에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아, 지금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을 받는 사람한테 thanks to you, 당신 덕분에요 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 이 부분에 여러분이 좀 별표 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매끄럽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리틀리그에서의 또 다른 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 랜디는요, 이 타이거스 팀에서 한 해 아주 행복한 기억을 갖게 될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이 상대방이 참 고마운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He has definitely become a better ball player 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어요? 아, definitely. 분명히, 틀림없이 이런 뜻이고요. 자, 또 있습니까? 아, insight이란 단어 어려워요? insight. 안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이런 거 우리 좀 어려운 말로 통찰력이라고 부르죠. 또 appreciation이란 단어요. 자, 우리 이따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 뜻이 참 많은 단어예요. 감사합니다도 물론 되는데 이해란 뜻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해란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iner. 이 단어도 좀 어렵죠. I'm fine, 괜찮아 할 때도 fine인데요. 이 finer, fine이라고 하면 그 조금 더 세부적인, 세세한 이란 뜻도 있어요. 또 있어요, 모르는 거? 아, 이제 없죠. 자, 그럼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가, 즉 아들 랜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 랜디가 has definitely become a better ball player. 이제 정말로 더 나은 그런 야구 선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has gained, 얻게 되었습니다. 뭐를요? 을을에 해당하는 건 꺽쇠로 묶자고 했는데 뭐를 얻게 되었냐면 a greater insight, 더 큰 통찰력과 appreciation, 그리고 이해 능력을 얻게 되었대요. 자, 근데 뭐에 대해서 이해하는지 전치사 명사 묶어봅시다. For the finer points of the game이니까 그 경기에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 세세한 사항에 대한 그런 이해이죠. 자, 아까 꺽쇠 열었으니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사람 덕분에 더 훌륭한 선수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서 이유는 아마도 코치님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코치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대요? 이 경기를 꿰뚫는 눈, 인사이트를 지니게 되었고 경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appreciation,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아들은 분명히 더 나은 야구 선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경기의 세세한 부분까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큰 통찰력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My husband and I want to tell you what a great job you did as a coach of the Tigers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모르는 표현이 있어요. 아, as라는 단어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죠? 여기서의 as는 뭐뭐로서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편과 저는 want to tell you,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를? 또 뭐를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꺽쇠 열어야 되겠다. What a great job you did.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로서? 우리 전치사 명사 나오면 이렇게 괄호로 묶자면서요. As a coach of the Tigers. 타이거스 팀의 그 코치로서 우리가 예상했던 게 맞죠. 그 상대방이 지금 코치인 겁니다. 코치로서 진짜 훌륭한 일 해주셨어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글이다라고 여러분 느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큰 힌트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별표 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해석 다시 해드릴게요. 자, 우리 남편과 저는요,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이거스 팀의 코치로서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고마움이 넘쳐 흘러요. 자, 그러면서 뭐래요? We also want you to know. 우리는 또한 당신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를? 목적어네 또 열까요? How much we appreciate your combination. 자, 여러분 이때 appreciate은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사하다란 뜻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드리는지를요. 자, 근데 여러분 combination이란 단어 아세요? combination이라고 하면 조합이에요. 두 개를 잘 섞는 거. 자, 그리고 fairness라고 하면 이건 공정함입니다. 누구만 더 예뻐하고 얘는 미워하고 이렇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거. 또 firmness는 뭐예요? 엄정함, 엄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쪼른다고 들어주거나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것. 자, 그리고 with the boys라고 하고요. 뒤에 부분은 아마 모르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자, through라는 말은 내내, 내도록 이런 건데 전치사니까 얘도 이렇게 괄호로 묶을 거고요. 꺽쇠 연 거 닫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죠. 제가 꺽쇠 부분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드리는지를 당신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해서? 당신의 그런 공정함과 firmness, 엄정함의 그 조합을요.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대했다는 겁니까? With the boys, 아이들에게요. 언제 동안 그랬다는 겁니까? 경기와 연습 기간 내내요. 근데 우리말로 해놓고 보니까 되게 어색하죠?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공정함과 엄정함을 combination, 조합시켰다. 이게 뭔 말이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는 겁니까? 아주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라고 해서 감사의 표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다시 해석을 해보죠. 저희는 당신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모든 경기와 연습 기간 내내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공평함과 엄정함의 조합으로 대해주신 것에 대해서요. 아이들을 이렇게 잘 대해주신 것에 대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랜디는 will never be a professional ball player 라고 했으니까 프로 야구 선수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치만 he loves the game. 얘가 야구를 사랑하거든요. 여기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Thank you for encouraging him. 자, 여러분 우리 encourage란 단어는 여러 번 등장했었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뒤에 봤어요? let him know라는 표현도 나왔네. 듣기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기억나세요? let A, B라고 하면 A가 B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A가 B 하도록 해주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letting him know니까 랜디가 알도록 해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Thank you for encouraging him. 자, 우리 랜디를 갖다가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letting him know. 우리 아이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를 알게 됐을까요? 를 꺽쇠로 열고 닫을게요. He was important to the team. 그 팀에 중요하다. 넌 참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직접적으로 어떤 단어까지 썼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말했으니까 이 글을 쓴 목적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문법적인 거 한 개만 챙기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for 전치사라고 부른다 했는데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온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전치사 뒤에는 ing의 모습으로 온다. 이런 거 우리 동명사라고 부른다 했어요. 근데 ing 형태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일이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구나. 지금 두 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Encouraging him. 우리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서. 또 뭐가 감사해요? 우리 아들에게 네가 팀의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이네요.
자,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를 표시하려고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선택지 몇 번밖에 없어요? 선택지 3번. 아들의 야구 코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정답 3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영사전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그랬어요. 자, 봤더니 understanding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해하는 건데 전치사 나왔네. 괄호를 열게요. The nature 했습니다. 여러분 또 보고 nature 알아요. 자연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주치게 될 많은 nature들은 자연이란 뜻도 있지만 본성이란 뜻이 있어요. 본질. 본질과 의미와 or quality of something, 무언가의 quality, 속성,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자, 뭔가를 잘 알아보고 이해한다라는 의미로 A로 시작했던 이 단어 기억나세요? 네, 바로 appreciation이란 단어였습니다. 쌤, 근데 진짜 헷갈려요. 얘가 감사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뜻도 있으니까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혹은 누군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 이해하잖아요. 혹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감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이 작품이 진짜 좋은 작품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동시에 갖게 되었구나. 이해, 감상, 인정,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목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조금 힘들었죠? 자, 두 번째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exercise 1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Welcome to the world of business for kids. 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소재에다가 우리 밑줄 한번 쳐볼까요? The world of business for kids예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의 세계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네. resume라고 읽고요. 이 resume는 이제 이력서거든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수백 명 아이들의 이력서가 have shown us,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를? 아, 또 을을 목적어니까 꺽쇠로 열고 닫아야지. 아이들이요, are thinking about business and careers. 사업과 직업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흔히 애들이라고 하면 마냥 뭐 놀고 먹고 이런 것만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보내준 이력서를 보면 얘들도 사업과 직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대요. 참 이거 새로운 시각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Our program prepares and launches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 launch는요. 점심 식사 LUNCH랑은 다르죠.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into business, 사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주고 또 착수시켜줍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준비시켜주고 착수시켜주는 프로그램이래요. 자, 그러면서 we provide advice, encouragement and opportunities라고 해서 저희는 이런 조언과 격려와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보니까 뒤에 막 투부정사도 나오고 전치사 명사도 나오고 막 복잡하거든요. 일단 전치사 명사는 묻기로 했는데 쌤 그럼 투부정사는 어떻게 할까요? 투부정사도 일단 나오면 이제 괄호를 묶으세요. 쌤 제가 투부정사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던데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요.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가 있을 때요. 한번 해석이 이렇게 되진 않는지 잘 눈여겨보세요. 어떻게? 얘가 주어로 해석이 되지는 않는지 해석을 해보세요. 주어가 뭐죠? 은는이가가 붙으면 주어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이 take on responsibility, 책임을 지고 그리고 gain valuable experience, 아주 소중한 경험을 얻는다. 해석 완전 좋죠? 아이들이 책임을 지고 아이들이 경험을 얻는다. 괜찮잖아요. 얘 진짜 주어처럼 해석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문법 용어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아, 머리 아파요 하지 마시고 그냥 해석 앞에 은는이가를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저희는요, 그 충고와 격려와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아주 귀중한 그런 경험들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사업이라는 경험을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그걸 자기들이 해주겠다 요거죠. 자, 그러면서 an innovative, kid-friendly approach engages라고 하고 쭉 뒷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engage A in B라고 하면 A를 B에 참여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innovative는 혁신적인이란 뜻인데요. 얘는 그냥 앞에 걸 조금만 바꾼 게 아니고 그냥 확 바꾼 거. 정말 새로운 거 혁신적인이라고 하죠. kid-friendly는 뭡니까? 어린이 친화적인이에요. 아이들이 접근하기에 부담 없이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어린이 친화적인이라고 하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아주 혁신적인 어린이 친화적인 접근이 아이들과 교사와 부모를 어디에다 참여시킨다고요? 아이들을 위한 사업 준비에 참여시킵니다 하시면 되겠고, 어렵습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사업을 한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못 알아먹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경제 용어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접근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kid-friendly approach. 당연히 어린이 친화적인 접근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해석만 정리하고 얼른 넘어갑시다. 혁신적인 이 어린이 친화적 접근이요. 아이들과 교사와 부모가 아이들을 위한 사업 준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fun experiences are guaranteed. 여러분, guarantee 보장하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동사랑 동사가 같이 쓰이면 이런 거 엄청 어렵게 수동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냥 해석할 때 뭐뭐 되다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재미있는 경험이 보장됩니다. 어렵지 않네요. 쌤, 아까 전에 애즈 나왔을 때 뭐뭐로서, 코치로서 했으니까 얘도 로서죠. 아니요. 이때 애즈는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재밌는 경험이 보장이 된대요. 왜?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are given. 또 나왔다. 비동사 PP 어떻게 한다고요? 된다. 그럼 얘가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어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 우리 전치사 이렇게 나오면 묻기로 했잖아요. of creating fun. 재미를 만들어내는 그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어서? in the development of their business.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여러분 가끔 TV 보면 사업을 크게 망했다라는 연예인들이 끊임없이 저 기회만 되면 다시 사업하고 싶어요. 뭐 이제 가끔 그런 얘기도 듣죠. 그러면 저렇게 뒤였으면 안 할 법도 한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사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재미를 아이들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해석해보죠. 재미있는 경험이 보장됩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we are sure that 저희는 확신합니다. 자, 뭐를 확신하죠? 을룰이니까 꺽쇠로 묶을게요. that you can think and start. 여러분이 생각하고 시작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해요. to prepare for your future. 여러분이 미래 준비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요. Join us in this business venture. venture가 원래 모험이란 뜻이니까 이러한 사업의 모험에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join us니까 동참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뭐뭐 해라 라고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은 굉장히 강한 어조이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린이 사업에 대해서 쭉 얘기하더니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Join us. 우리랑 함께 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우리 사업에 동참해라 이거네. 자, 그러면서 details are available 이라고 했어요. 자, 세부 사항이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요.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 자세히 읽지 않아도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소재가 뭐였어요? 어린이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거였고 Join us, 함께해요. 뭐 이런 류의 이야기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홍보
홍보성 멘트라고 하죠. 자, 그럼 선택지 몇 번이에요? 3번 어린이 사업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윗글에서 언급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뭔지 영어로 찾아 쓰세요 라고 했는데 세 가지 기억나세요? 아이들에게 뭘 제공한다 라고 했어요? advice, 충고와 격려와 opportunities,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 세 단어 그대로 찾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 두 지문이 제일 어려웠고요. 이제 갈수록 조금 쉬워지실 겁니다. 자, 우리 exercise 2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갈 거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보니까 on behalf of라고 시작을 하는데 on behalf of는 뭐뭐를 대표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보고 깜짝 놀라셨죠? PTA board가 뭐야? P가 이제 parent를 뜻하고요. T가 teacher, A가 association이에요. 그러면 부모랑 교사가 만나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한자어로 사친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윌슨 초등학교의 사친회를 on behalf of, 대표해서 I have a proposal, 제가 제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명사 꾸며주는 거죠. 예, 맞아요. 자, 근데 어떤 제안이냐면 could contribute to our children's safety. 여러분, contribute to라고 하면 기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안전에 기여하는 그 제안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이고요. 자, 우리 앞에서 I believe, 제 생각은 이래요 라는 건 굉장히 강한 P자 의견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I believe 있는데? 그러면 게임 끝났네. 첫 문장, 두 문장 정도 읽으면 답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좀 다음 문장도 읽어볼게요. It would involve라고 했는데 여러분 involve라고 하면 뭐 포함하다, 좀 어려운 말로 수반하다 이런 뜻이고요. assign은 배정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It would involve, 자기가 말했던 그 제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 하면 어떤 것을? 목적어네? 이렇게 꺽쇠로 묶을게요. assigning a crossing guard예요. 여러분 cross가 이렇게 길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건너는 건널목 도우미 아니면 건널목 안전요원 이런 사람을 배치하자라는 거죠. 어디에다 배정하자는 겁니까? To the corner of Oak and Apple Tree Street이니까 오크가와 애플트리가의 그 모퉁이에 건널목 도우미, 건널목 지킴이를 갖다가 배정하자라는 것을 포함한대요. 아, 이거네. 아이들의 안전에 기여하겠다라는 게 결국은 건널목을 도와주는 그런 안전요원을 배치하자는 이야기이구나. 이미 게임 끝났어요. 자, 이제 뒷부분에는요, 왜 자기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할 겁니다. As you know. 자, 이때 as는 앞에 나왔던 이유가 아니고 뭐뭐처럼이에요. 요 녀석이 참 뜻이 많아서 우리가 힘들죠. As you know, 당신도 아시다시피 that is an intersection. 여러분, intersection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교차로예요. 아까 말했던 거기가 교차로거든요. 전치사 명사 묶을까요? With four-way stop signs니까 네 방향의 정지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예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리고 it's very difficult and often hazardous. 여러분, hazard란 단어가 위험이니까 hazardous, 위험한이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차로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해요. 쌤, 투부정사 괄호를 묶으랬는데 전치사 명사 괄호를 묶으랬는데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for 있으면 주어처럼 해석해 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아이들이 길을 건너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뒷부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 교차로는 네 방향의 정지 표지판이 있고요. 아이들이 길을 건너기에는 아주 어렵고 또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차로가 왜 위험할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In the morning, 아침에요. motorist라고 해서 여러분, 운전자란 뜻이죠. 운전자들이 특히나 impatient, 여러분 impatient는요 참을성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직장인들 다 지금 지각이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다들 참을성이 없어요. 특히나 참을성이 없어요. 그리고 most of them, 그들의 대부분은 barely stop, 거의 멈추질 않아요. barely, 낯은 없는데 거의 멈추지 않는다. 부정으로 해석했죠.
이런 거 듣기에서도 하나 봤었는데 R로 시작하는 단어. 이거 기억한 친구 완전 천재인데. rarely 기억하셨어요. 잘했어요. 얘도 낯은 없지만 거의 뭐뭐 않는으로 해석했죠. 자, 이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멈추지도 않는데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했다가 보고 가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데요. let alone. 자, 이 두 단어 같이 쓰여서 뭐뭐 하기는 커녕이란 뜻입니다. 좀 어렵죠. 뭐 하기는 커녕 wait for a group of children. 전치사 명사 묶어야지. 투부정사 묶어야지. 쌤 또 똑같네요. 앞에 거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자, 뭘 기다리나 보세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pass in front of them, 그들의 앞을 지나기를 기다리기는커녕. 기다려주는 건커녕 그냥 거의 멈추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we would appreciate your help. 자, 이때 appreciate은 진짜 감사하다 이 뜻이에요. 당신의 그 도움에 감사하겠습니다. And anxiously await your decision 이라고 해서 anxiously라고 하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간절하게 라는 뜻이니까 저희가 정말 간절히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릴 테니까 제발 건널목에 안전요원 좀 배치해 주세요 이거였죠. 자, 그럼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건널목 안전당번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들어간 거 몇 번입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쉽게 찾으셨을 것 같고 자,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볼게요. Do most of the motorists wait? 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기다리나요? For children, 아이들이 to pass in front of them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들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리나요? 아까 기다린다 그랬어요? 아니요. 기다리기는커녕 멈추지도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No, they don't. 아니요. 안 기다려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진짜 막 초스피드로 달려왔어요. 다뤄야 할 지문과 좀 내용의 난이도가 있었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혹시 그림 완성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잠시 멈춤하시고 그림 완성하고 오세요. 자, 이 동그라미를 여러분은 어떤 그림으로 완성하셨어요? 저는 이 태양으로 그려놓고 해로 그려놓고 경쾌하다 이렇게 썼는데 자, 이 동그라미에 대한 느낌은 남들이 바라본 나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경쾌한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세모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이 세모를 어릿광대 모자로 표현을 하고 약간 비뚤어져 있다,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네모 그림은요. 저는 이제 강아지가 누워있는 그 쿠션으로 표현을 하고 아늑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네모는 우리 집, 우리 가족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미로 본 거니까 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잠 좀 깨셨으면 우리 이어서 이제 엑서사이즈 3번 같이 나갈 거예요. 자, 엑서사이즈 3번 봤더니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conduct라고 하면 뭐 실시하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고요. theme은 이제 주제잖아요. 그래서 themed라고 하면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art competition은 뭘까요? 이거 미술 대회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요. each month, 매달 our gallery, 우리 갤러리는, 우리의 화랑은요. 실시를 하고 있어요. 뭐를? 목적어다. 꺽쇠로 묶을게요. 테마가 있는 온라인 미술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재는 확실하네요. 온라인 미술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봅니다. All participating winners라고 했는데 여러분 participating이라고 하면 참가하는 이런 뜻이고요. 또 있어요. 모르는 단어? expose. expose라고 하면 노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작품이 노출되는 거니까 전시하다로 좀 의역을 해볼까요? 또 있어요. promote이란 단어. 뭔가 이렇게 잘 팔리도록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판촉이라고 하는데 promote은 판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른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고 구문만 하나 챙길게요. 요게 살짝 어렵습니다. 자, have 뒤에 목적어 다음에 pp를 쓰면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자, 다시 이건 꼭 알아야 돼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제가 문제 내볼까요? 내 차가 수리되게 하다. 어떻게 해요? Have my car
fixed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미술 작품이 노출되게 하다. 어떻게 돼요? have artworks exposed. 미술 작품이 판촉되게 하다. 어떻게 해요? have artworks promot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모든 참가하는 winners, 수상자들이요. 전치사 명사 묶을게요. 각 대회에 이제 모든 참가 수상자들은 have 나왔네. 목적어 PP 나왔네. 하나도 아니고 이미 두 개네요. 그 미술 작품이 exposed, 전시가 되고 판촉이 되도록 합니다. 어디에서? 온라인 상에서. 뭐를 통해서요? 전치사 명사 또 묶을게요. Through the online gallery. 온라인 갤러리를 통해서요. 전치사 명사 또 나왔네. 또 묶을게요. To thousands of visitors. 수천 명의 방문객들에게 매달이요. 자, 문장 복잡하다고 겁먹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그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갤러리 가야죠. 가서 쭉 보고 저거 살래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온라인 쇼핑몰처럼 온라인상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온라인상에서 판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구나. 자, 다시 해석 정리해 봅시다. 각 대회의 모든 참가 수상자들은요, 그들의 작품이 온라인상에서 전시가 되고 판촉이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매달 수천 명의 방문객들에게 그 온라인 갤러리를 통해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our art exhibition이라고 했는데 이 exhibition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잘 아시죠? 전시회란 뜻이고. 전치사 명사는 묶을게요. 자, 또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post란 단어요. 이거는 자료를 온라인에 올리는 거.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 게시하다라고 하죠. 근데 비동사 PP네?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되다. 그럼 게시되다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번 달에 our art exhibition, 저희의 그 미술 전시는요, is now posted.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이제 게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어 있고요. ready to view. 어떻게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시면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The theme of the art exhibition. 그리고 이 미술 전시에 아까 주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테마가 뭐냐? is man and nature. 인간과 자연이라는 테마가 이제 이번 달의 테마인가 봐요. 자, 그러면서요. Our gallery received entries라고 했는데 여러분 entry라는 단어가 출품작이란 뜻이 있어요. 이제 뭐 대회 같은 거에 내보내는 작품, 출품작. state란 단어 아세요? 얘는 주란 뜻입니다. 미국은 여러 개의 주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럴 때 주란 뜻이에요. 그러면 전치사 명사 괄호를 묶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저희 갤러리는요, 32개의 다른 주에서 온 그 출품작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overall이니까 전체적으로 572개의 출품작이 있었어요. That were judged. 선생님, judge란 단어는 심사하다죠. 맞아요. BPP면 그럼 심사되다죠. 완전 잘했어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말 꾸며주는 거죠. 천재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심사가 된 572개의 출품작이 있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if you visit, 여러분이 방문을 하신다면 you will find out,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목적어구나. 괄호 열어야지. Who this month winners are. 이번 달에 그 수상자가 누구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쌤, who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사람 꾸며주는 거? 맞아요. 관계대명사 who도 있는데 얘는 해석이 안 돼요. 그죠? 그냥 꾸며주는 역할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번 달의 수상자가 누구인지를 누구라고 해석했네.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입니다. 그냥 이런 거 명칭을 알아야 돼요? 아니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해석만 바르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방문을 하시면 이번 달의 수상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The event is now posted. 이 행사가 지금 게시가 되어 있고 and online, 온라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To view 24 hours a day. 하루 24시간 동안 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일단 무슨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되겠어요. 선택지에 의존하지 마시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미술대회란 말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뭐 오시면 볼 수 있고 뭐 몇 개 작품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해 줬잖아요. 자, 그러면 2번이네요. 온라인 미술대회 작품 전시를 안내하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포인트에서 벗어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달 심사된 출품작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이거 여러분 시력만 좋으면 잘 풀 수 있는 건데 몇 개였게요? 572개였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지문 하나 남았네. 조금만 힘내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이 꽤 긴데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어요? 아, dreadful이란 단어 몰라요? dreadful은 정말 끔찍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appeal이란 단어 아세요? appeal이란 단어는 그 매력적으로 느껴지다, 뭐 누구누구의 관심 같은 걸 끌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appeals to you니까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모르는 거 없으니까 이제 해석해 볼게요. If you have much money,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많으시다면, 그리고 and the idea, 그리고 이런 생각이요. 근데 뒤에 전치사 나왔으니까 괄호로 묶을게요. 어떤 생각? Flying over all that dreadful traffic. 저 모든 끔찍한 그 교통 위로 날았으면 하는 생각이 appeals to you.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신다면, 그렇다면 헬리콥터 서비스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 JFK 공항으로 가는이요. 자, 일단 소재는 나왔네요. 소재가 뭐예요? JFK 공항까지 가는 헬리콥터 서비스가 이 글의 소재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JFK 공항까지 가는 그 길이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주인공이 먼저 떠나고 남자 주인공이 이제 떠나려는 여주인공을 잡으려고 차를 타면 그 차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며 안타까워하는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로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헬리콥터 서비스도 있다 이거죠. 해석만 다시 해드릴게요. 당신이 돈이 많으시고 그리고 저 끔찍한 교통 위로 날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JFK 공항까지 가는 그런 헬리콥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이게 이제 US 헬리콥터라는 거죠. 이 US 헬리콥터는 to JFK 공항까지 비행을 해요. 근데 어디서부터? 전치사 명사 묶을게요. From 3 locations in Manhattan. 로케이션이 장소란 뜻이니까 맨하탄에 있는 그 3개의 장소로부터 JFK 공항까지 비행을 한답니다. 지금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지금 뭐 얘기했어요? 일단 장소 얘기해줬어요. 아, 이제 출발한 점이 3군데서 출발을 하는구나. 또 있어요. 자, flying time to JFK airport. 그 공항까지 가는 비행 시간은 얼마래요? 12 minutes. 12분이래요. 빠르긴 진짜 빠르네요. 12분이래요. 그런데 you go through security checks. 여러분 security check이 뭔지 아세요? 이게 보안 검사입니다. 우리 비행기 같은 거 타려고 하면 막 가방 같은 것도 무슨 막 이상한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도 찍고 막 팔 벌리고 금속 탐지기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보안 검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boarding. 탑승하다니까 탑승하기 전에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아, 그럼 그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네요. So, 그러니까 allow some additional time for that. 그것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보안 검사 시간까지 감안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The helicopter flies to JFK airport. 자, 이 헬리콥터가 JF 공항까지 비행을 하는데 only on weekdays. 언제만? weekdays니까 주중에만. 그러니까 주말엔 운행 안 하나 봐요. During the day니까 또 언제? 낮 동안에만. 밤에도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지금은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는데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네요. 자, 그 뒤에는 또 무슨 얘기 더 해주고 있어요? The fare is라고 해서 이제 비용 얘기를 해주네요. 요금은 얼마냐면 159달러래요. 여러분 159달러면 단지 공항까지 가는 데만 17만 원 돈인가? 엄청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aking this the most expensive method라고 했는데 여러분 make AB라고 하면
A를 B로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요금이 159달러라서 이것을 가장 비싼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항까지 가는 방법 치고는 제일 비싼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에 이어 비용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there are luggage restrictions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restriction이란 단어가 제약이란 뜻이죠. luggage는 짐이니까 이런 걸 우리 수화물 제약이라고 해요. 자, 수화물에 대한 제약도 있습니다. 전치사 명사 괄호 열게요. of one checked bag. 여러분 checked bag이 뭐냐면 이제 내가 갖고 안 타고 먼저 짐 붙일 수 있거든요. 그 붙이는 짐을 얘기하고요. carry on은 내가 비행기에 이렇게 갖고 탈 수 있는 짐이 carry on이에요. 그래서 per passenger, 승객 한 명당 한 개 붙이는 짐과 한 개 가지고 타는 짐이라는 수화물의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짐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한테 들려줬죠. 그 다음에 weather can determine이라고 해서 determine 결정하다니까 또 날씨가 비행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또 결정할 수 있어요? If the helicopter will fly at all. 헬리콥터가 날아갈 수나 있을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진짜 비행기보다는 조금 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걸릴지, 뜰 수나 있을지 이게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무슨 말은 꼭 들어가야 돼요. 헬리콥터 서비스라는 말은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홍보인가요? 뭐 무조건 좋아요, 타세요가 아니고 뭐 요금은 얼마고 뭐는 어떻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몇 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공항으로 가는 헬리콥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하나. 정답 4번이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한 문제 풀어볼까요? 자, when is the helicopter service to JFK Airport available? available이라고 하면 이용 가능하니까 이 JFK 공항까지 가는 이 헬리콥터 서비스가 언제 이용 가능해요? 기억나세요? 언제? 주말 주중에. 그래서 weekdays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낮에 밤에. 낮에 된다라고 했으니까 during the da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항까지 모두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초반에 드렸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문장이 왜 이렇게 어렵지? 엄청 복잡하다라고 지금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교재 한 권을 다 끝내고 돌아보실 때에는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겁먹었나 몰라 생각할 날이 올 테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숙제 나갑니다. 제가 단어 굉장히 강조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 숙제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한 번에 탁탁탁 생각나신다면 오늘 정말 성공적으로 공부하신 거다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